안녕하세요. 저는 2000 시내버스 G2100번, 지금은 그렇죠. R2100번 바뀌었어요. R2100번 승무사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사용했던 거를, 세금을 많이 냈던 거를 올해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돌려받으시려고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옆에 동료분들한테 부탁하실 때도 있는데, 이제는 직접 매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를 만지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전원을 일단은 켜십니다. 전원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보시면 크롬이나 일반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여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여셔가 더블 클릭하시면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창이 나오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이버를 일단 들어가세요. 일반 다른 데 화면이 깔려 있다면 이런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커세어 위에다가 N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홈택스라고 딱 치시면 홈택스 연말정산 쫙 나올 거예요. 그럼 홈택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택스라고 나옵니다. 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공제 신고 작성을 할 거거든요. 편리한 연말정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전체 동의를 하시고 일단 로그인이 그 컴퓨터상에 우리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없을 거예요. 간편인증 로그인을 들어가시면 간편인증 로그인에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통신사 패스, 주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통신사 패스를 사용하지 않나 싶고요. 각 은행,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또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 쓰셔도 되고, 네이버에 인증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이버 걸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패스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사 패스 들어가시면 여기 통신사가 본인 통신사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전화번호 하고 전체 동의를 합니다. 전체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증 요청을 누르시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패스라고 핸드폰에 날라왔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 창을 여시고 핸드폰 창을 여시면 맨 위에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내리시면 홈택스 이렇게 패스 인증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뜰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 동의하기 누르시고 인증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증하시면 본인의 6자리 인증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6자리를 인증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문으로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게 지문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 확인하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완료 치면 핸드폰으로 하실 건 없고요. 이제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했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썼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조회하게 하시면 전체가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용했던 내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내역이 보일 겁니다. 이 사용했던 내역을 이제 여기에 간소화 자료 제출이라고 있고 예상세액 계산이라고 있고 공제 신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옆에 재공동의 현황도 있고 여기 재공동의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나 아니면 부인이나 이렇게 그 재공동의가 안 된 사람분들 재공동의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건데 보통 작년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보통 작년에 했던 분들하고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공제신고서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근무처 여기 선택하라고 나오고 총 급여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무처 같은 경우는 해당 근무처가 돼 있는 거는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뭐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PDF로 내보내서 우리가 버스피아 들어가서 그 사후가족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회사에다 따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필요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그냥 공제신고서 작성 들어갑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그러면 간소화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나오면 가족관계가 나올 겁니다. 작년에 신고했던 거. 그러면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가 있어요. 전년도에 내가 신고했던 그 내역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년도에 제가 이제 신고했던 내역입니다. 신고했던 내역 중에서, 성인도 있을 거고, 또 작년에 좀 뭐, 이렇게, 무슨 결혼을 해서 출가했다든가,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요거를 삭제를 시켜주시면 돼요. 올해는. 말하자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고, 요 위에 보면 선택 삭제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보이시죠? 선택 삭제를 누르시면 해당 게 삭제가 될 겁니다. 삭제가 됐죠?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셔도 되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가 있어요. 요 기본공제를 보통 이제 뭐 장애인 있으시면 요 장애인이라고 Y를 치셔도 되고, 장애인 법률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이건 아마 작년에 다 하셨을 것 같고, 경로우대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몇 살 되시면 경로우대를 합니다 했을 때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했을 때는 저기를 Y로 해주세요. 소득을 이거를 같이 기본공제를 Y로 하시면 자동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소득공제, 기본공제 Y, 기본공제를 Y로 잡으면 여기 경로우대가 뜰 겁니다. 이거는 N으로 잡아놓고 소득이 없으니까 다 N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합계 같이 계산하시면 안 될 거예요. 해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그러면 N인 부양가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하시고 넘어가시면 저희는 이제 제가 여지껏 했던 게 여기에 다 뜰 거예요. 이제 자료가. 등록하고 신고했던 자료가 다 뜨는데 이 자료를 여기 자료의 맨 위에 보면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라고 있을 거예요. PDF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여기에 있던 이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이제 공제신고서 뜨죠. 여기에 파일 열기 있습니다. 이 파일 열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싹 뜰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으시냐면 여기 오른쪽에 요 끝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보통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를 클릭.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바탕화면에 넣을 것이냐 또는 문서에다 넣을 것이냐 사진에다 넣을 것이냐 내가 사진에다 넣고 싶다면 이걸 사진을 클릭을 시키고 바탕화면에 넣고 싶다면 바탕화면에 놓으시고 바탕화면 안에 여기다가 내가 공제신고서라고 그냥 해서 저장해도 되고 내 컴퓨터면 여러 사람이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이름을 써놓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바탕화면에 이게 깔려 있을 겁니다. 저장 하고 이거를 내려놓으시면 여기 제게 PDF 깔려 있죠. 이제 이걸 내리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상황에서 전부 삭제 닫습니다. 닫아요. 닫고 요 홈텍스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 창에서 이거를 버스피아로 바꿔줍니다. 버스피아 엔터 치고 들어가면 저희 KD 버스피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요 좌측에 맨 아래 보시면 사후가족이라고 보일 겁니다. 사후가족. 여기 사후가족을 들어가세요. 사후가족 들어가시면 본인의 4번 넣고 그다음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지금 내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저기가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내일 돼가지고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22일부터 시작하니까 아마도 회사에서 뭔가를 지금, 이렇게 좀 줄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에 일단 접속을 하시고, 내일부터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접속하시고 나서, 그 사고가지고 홈페이지 맨 우측이나 한 중간쯤에 우측 쪽으로 있을 거예요. 그쪽에 보시면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연말정산 제출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업로드라고 있을 겁니다.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바로 제가 그 공제신고서 작성했던 인원이 나올 겁니다.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해서 제출하기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은행 가서 서류를 발급해가지고 와야 될 경우나 부동산에 대한 무슨 뭐 이렇게 임대 소득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을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서류를 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타 직장에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년 동안에 중간에 다른 회사 계시다가 또 우리 KD에 와서 이렇게 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자회사 가서 그 원래 있던 회사에 가가지고 원천 징수 영수증인가 떼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서류를 발급받으셔가지고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 올해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이 주된 임무가 있잖아요. 안전운전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면서 저희 올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서로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행